안녕하십니까. 모빌리티 하이스토리 100강 오늘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변함없이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의 정재훈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제목이 과거에 머문 남성, 떠나온 사람들, 떠나온 여성 뭐 이렇게 잡았는데 오늘 이제 요 두 번째 이야기는 과거를 떠나지 못한 남성적 삶이다.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요즘 워낙 또 민감한 시대다 보니까 또 이 제목을 보시는 많은 남성들께서 내가 무슨 과거를 못 떠났어. 내가 벌써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왜 우리 남성들이 과거를 떠나지 못했을까? 한번 오늘은 약간 좀 성찰적으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뭐 자기 배우자를 뭐 함께 사는 삶을 사시는 뭐 흔히 우리 말하는데 결혼을 하셨건 안 하셨건 혹은 나의 인생의 어떤 파트너를 만나셨건 못 만나셨건 이제 이상형 특히 남성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는데 여러분들의 이상형은 누구신지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상형이 네, 사생활이라서 밝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간이라서. 근데 그 어디 찾아봤더니 그 오늘의 유머 어쨌든 이제 검색하면 나오는데 처음에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누가 들어가면 이런 게 있다 그래가지고 찾아봤더니 진짜로 이상형이 자취하는데 자취하면서 혼자 살면서 잘 취하는 여자다.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 KBS 이텔레비전에 했었던 그 개그 콘서트 여러분 기억나시죠? 거기에 무슨 구체적으로 어떤 코너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거기 연애하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 여자가 혼자 산다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오에 하면서 좋아하고 막 박수치고 뭐 막 그걸 좋아하던 그런 장면들이 나왔거든요. 뭐 왜 좋아했는지는 서로 이제 상상 이제 해볼 이야기인데 그런 것 같아요. 이 잘 취하고 자취하는 여자를 이상형으로 바라보는 남성들의 소망. 네, 벌써 여러분 짐작하셨겠지만 여기서 이상형이라는 게 정말 내가 인생에서 바라는 어떤 배우자, 파트너로서 이상형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아마 대충 눈치채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잘 취하고 자취하는 여자를 뭐랄까요?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인용부호한 이상형으로 바라보는 남성들의 소망이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그런 줄거리가 이 영화에 나오고 이 영화가 2012년에 개봉했는데 관객이 한 400만 명 이상 들어갔답니다. 이제 찾으셨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영화를 많은 분들이 첫사랑 영화로 기억을 하시죠. 그래서 제가 뭐 이 강의 말고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그런 맥락에서 건축학개론, 이 건축학개론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관련 글을 쓰기도 하고 그러면은 특히 요 당시에 요 영화 개봉 당시에 영화를 보시고 첫사랑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어떻게 보면 뭐 애잔한 추억에 잠기시기도 하고 또 뭐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시기도 했다 그러고 이제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런 애잔하고 잔잔한 첫사랑 영화 자체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뜯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식의 말씀들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어디에 이제 그 관련 글을 썼더니 댓글이 달린 게 이제 댓글이 연락 뭐 달린 거 하나 보니까 뭐 분석에 이제 뭐 주장하는 바에 동의를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첫사랑에 대한 추억을 너무 이렇게 이제 뺏어가 버리는 것 같아서 섭섭합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분이. 그런데 네, 애석하게도 이 건축학개론에서 찾을 수 있는 어떤 N번방에 뭐 이제 다들 아시죠 사실 N번방 그러면 모르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N번방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이 N번방의 모습을 이제 N번방의 모습 그러니까 N번방의 단초 단초라고 볼 수 있겠죠. N번방의 흔적을 건축학개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뭐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자다움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남자다움. 분명히 생물학적으로 여성과 남성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성스러움과 남성스러움, 내지는 근데 또 남성스러움이란 말 잘 안 쓰죠. 여성스럽다란 말을 쓰지만 남자답다란 말을 쓰는데 여기서도 구별이 되지만 어쨌든 이 남자다움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가 분명히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그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거겠죠. 이 건축학개론 그래요. 상당히 애잔한 그 첫사랑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이 과거에 대학생 시절에 대학교 그것도 대학생도 1학년 정말 처음 1학년 들어가가지고 이제 첫사랑을 만나죠. 첫사랑을. 그런데 이 승민이 이제 내 첫사랑 분명히 사랑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제 그 어쩔 줄 몰라 할 때 이 납득이 이름도 이제 납득이에요. 납득이로 나오는데 납득이가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기 보면 일단 소주 한 병을 사. 그리고 걔네 집 앞에 가는 거야. 서연의 집 앞에 가는 거예요. 가서 술 취한 목소리로 집 앞이야. 전화 끊어. 그러면 사람이 굉장히 이제 궁금하게 되죠, 사실. 예. 옛날에 그 연애할 때 패턴 생각해보면 저희 친구들하고도 뭐 이렇게 술 마시고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뭔가 이렇게 남자가 과감하게 뭔가 치고 나가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들은 저희들끼리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서연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딱 다가가서 그러면 훅 다가오면은 여자가 웃으니까 뒤로 이렇게 이제 물러나면 그러다가 물러나다가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때 슬슬 물러서다가 뒷벽에 부딪히게 돼 있어. 그때 그 순간 팍 벽을 짚어. 그럼 걔가 완전 쫄아가지고 말이야. 왜 그래? 이럴 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기습적으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괜히 또 기록에 남는 동영상 강의에 그 무리를 끼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아가. 키스를 암시하는 이제 그거죠. 강제로 키스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터프하게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돌아가. 뒷모습이 컨셉이야. 쓸쓸한 남자의 뒷모습. 그냥 뒷모습만 쓸쓸하게 보여주면 충분합니다. 근데 왜 이제 터프하게? 근데 이게 쓸쓸한 그 뒷모습을 보여주는 남자의 모습으로 당시에는 이해를 한 거죠. 이해를 한 건데, 네, 요즘으로 말하면 또 뭡니까 이게? 네, 성추행 내지 성폭력입니다. 성추행 내지 성폭력. 그러니까 근데 이런 성추행 내지 성폭력 이야기를 친구들끼리 그냥 했잖아요. 장난처럼 하고 연애의 방법처럼 하고. 그래, 그 10번 찍는 이제 그 10번 찍는 과정에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했던 겁니다. 남자들이 모여서 낄낄낄 대면서 했던 겁니다. 나는 절대 그런 거 한 적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남성분들께는 죄송하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이 이렇게 그래서 혈기 넘친 시절을 보냈죠. 보내고 있고 여기에 또 이제 그 승민과 서연 사이 그 첫사랑을 갈라놓는 결정적 역할하는 인물로 재욱 그 학교 선배고 또 동아리 선배가 나오는데 그 선후배들이 모여가지고 뭐 술 마시고 저녁 먹고 이제 이런 그 대화 시간에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그때 이제 선배로서 또 이게 연애하는 방법 이때 또 남자들이 또 이럴 때 어깨에 탁 이거 힘주고 뭐 이렇게 재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랄까 센 척하는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그때 뭐라고 합니까? 야 별거 없어. 여자는 일단 술 먹여서 취하게 만들어. 취하면 업어. 침대에 눕혀. 끝. 그걸 보면서 그 후배들이 오 합니다. 오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요즘 개념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게 이제 성폭력이고 이제 강간이 되는 거죠, 강간이.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학교의 선후배들끼리, 친구들끼리 글쎄요, 요즘도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이 재욱이 이제 서연이랑 이제 뭐 서연이 이제 취한 서연을 그 혼자 사는 서연의 자취방으로 이제 데리고 와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승민이 사실은 서연에게 정말 고백을 하려고 그 골목길 이쪽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한참 기다리고 있었는데 둘이 오는 장면 그리고 또 둘이 방으로 들어가는 장면 방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면서
결국 이제 돌아서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거기에서 두 사람 사이의 첫사랑은 이제 끝나는 거다. 끝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런 어떤 그 남성다움에 기초하지 않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글쎄요 그랬다고 내 첫사랑이 끝나는 거 이것도 조금 생각해 볼 수 이제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장면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그냥 익숙한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영화를 보면서 이걸 가지고 당시에 이거 성폭행 아니야 강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신 특히 남성들 별로 안 계셨을 거예요. 그냥 나도 옛날에 저랬었지 아니면 내 친구도 저랬었지 이제 어떤 그야말로 이제 과거의 아련한 어떤 이제 추억으로 그렇게 떠올리시는 이제 이런 분들이 꽤 계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지금 여러분들께 던지는 질문이 남자가 술 냄새를 풍기며 다가갈 때 이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남자는요 내 여자를 얻을 수 있는 남자다움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그게 상대편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안 생각하고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생각할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 갑자기 이 남자가 혼자 만들어낸 게 아니라 납득이가 혼자 만들어낸 게 아니라 당시의 남자들 요즘의 남자들도 그러니까 남자라면 최소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어떤 이미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있는 거고 여자는 먼저 소위 말해서 건드린 놈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전리품 이제 이 정도 이제 이런 흐름들이 영화 속에도 나옵니다. 여성을 이제 차지하는 개념 이제 차지하는 개념으로 남성다움을 표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제욱이 먼저 그런 의미에서 서연을 차지하니까 승민은 이제 물러나는 이제 그런 어떤 그 흐름들 이게 우리의 어떤 남성다움의 어떤 모습이었다. 이 남성적 욕망의 민낯 여전히 변하고 있지 않은 과거의 틀에 갇혀가지고 여전히 변하고 있지 않은 남성적 욕망의 민낯을 저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일단 남자다운 연애 방식이 아직도 있다. 글쎄요. 요즘 남자 여자들은 뭐 남자가 일방적으로 돈 내지도 않고 우리 더치페이해요. 많이 변했다? 변해 보이죠. 변해 보이는데 이제 그렇게 변해야죠 당연히. 당연히 변해야 되는데 우리가 더치페이 한다고 그러면 이제 평등한 관계냐?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이 남자다움을 표현하는 어떤 그런 연애 방식이 있고 그리고 상당수 여성들도 사람이 이렇게 의식이 그렇게 빨리 바뀌는 거 아니니까 그 또 남자다움을 받아들이면서 또 연애가 연애가 이제 진행이 되고 뭐 이제 이러기도 하는데 이런 그 이제 10번 치고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시피 어떤 남자다운 연애 방식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화에서 보면 이제 어떤 죄책감이나 이제 불안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여성들은 이제 점점점 이제 변화하는 과정이고 근데 또 그 가운데서 또 이 적절하게 내가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이제 적절하게 행동하지 못했나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이제 죄책감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또 불안감도 있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이제 혼돈스러운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자다움의 연애 방식이 살아있는 가운데 여성들은 점점점 불안해지고 그런데 여기에 스마트폰이 이제 등장을 하고 저겁니다. 그 남성다운 남자다움 방식의 어떤 그 사람 사귀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도 옛날에는 그냥 입으로 떠들고 말았잖아요. 내가 어디 누구 손잡고 춘천 가평 뭐 이런데 이제 뭐 갔다 왔다. 뭐 1박 2일로 갔다 왔다. 그래도 그거 가지고 친구들끼리 그야말로 키득키득대고 이제 그럼 이제 그런 그만이고 아니면 뭐 사진 몇 장 찍어가지고 필름이나 해가지고 뭐 좀 보는 그만이고. 근데 그런 키득키득댐 그다음에 남는 사진 한 장 가지고도 그 공동체에서 그게 뭐 동네가 됐든 무슨 종교 공동체가 됐든 학교 동아리가 됐든 그래서 또 상처 있고 그 공동체를 떠나게 되는 어떤 여성의 이야기 뭐 주변에
과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그런 이야기들 조금씩 기억나시는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조잘조잘되는 내지는 그런 시선이 싫어가지고 그냥 내가 어떻게 보면 빠져나가면 그만이었지만 이제는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예, 여러분 이런저런 사회 저명 인사가 뭐 술김에 술 취해서 뭐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골목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여성을 찍고 뭐하고 그래서 이제 무리를 빚고 근데 드러난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그게 나의 인식 의식이 변하지 않은 가운데 내 손 안에 이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실행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주어지는 순간 굉장히 평범한 우리 주위에 보면 평소에 보면 너무나 착하고 뭐 사람 좋은 친구, 선배, 후배, 아버지,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순식간에 그 내 손 안에 준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괴물이 될 수 있는 이제 이런 이제 사회 구조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서도 다음 이제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지만 남자들은 제일 그 관심거리가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특히 이제 혼자 사는 남성 같은 경우에는 외로움인데 이게 문제가 나의 외로움을 해소를 하려면 파트너와 이 동등한 관계를 맺으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르지만 저 사람하고 나는 정말 서로 존중하고 이제 존경하면서 동등한 관계 속에서 살아나간다, 사귄다, 뭐 어떤 이런 그 의식의 변화, 인식의 변화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내 욕구, 내 욕망을 나의 방식으로 남성다운 방식으로 표현하는 이런 잔재가 계속 이제 상당 부분 남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스마트폰이라는 어떤 그 수단이 주어져 있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여성들은 굉장히 이제 뭐랄까 공포와 불안에 떨어야 되는 일상에서 완전히 일상에서 공포와 불안에 떨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만약에 오늘날 건축학 개론이라는 영화를 다시 찍는다면 어떻게 찍을 수가 있을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서연에게 첫사랑의 추억보다는 디지털을 이용한 어떤 성착취, 성폭력의 불안과 공포만이 영화의 내용을 지배할 수도 있어요. 예. 그 선배가 그냥 자취방에 데려다주고 그러고 나갔지만 그게 2012년 건축학 개론에서는 그냥 그 방을 떠나는 걸로 종료가 됐을지 모르지만은 그 방에서의 모습이 디지털 동영상으로 떠돌아다니는 그리고 그 모습 이제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공포와 불안에 떨어야 되는 거기에 어떤 첫사랑의 추억 만약에 이제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 이런 동영상을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한다면은 아마 내 집 지어줘 그러고 옛날 남자친구를 찾아가는 그런 영화 줄거리는 이런 여기서는 찾아보기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이제 요약해드리면은 결국 우리가 남성다움이라는 이제 그런 어떤 가치 속에서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지내왔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살아온 남성다움이 사실은 이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그 변화를 요구받고 그 변화 요구에 내가 대응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으면서 그냥 살아온 대로 살아간다면 근데 그런 사이에 내 손 안에 스마트폰이라는 수단이 생겼고 이 수단을 통해서 사실 평범한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괴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생겼다. 너무 이야기를 부정적으로 들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가 최소한 이런 상황은 좀 인식을 하면서 그럼 우리가 앞으로 서로 존중하면서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인가? 상대편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네,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또 그 다음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